자, 계속 이어서 이제 인사행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78쪽에 맨 아래 문단이요. 우리나라의 근무성적 평정이라고, 근무성적 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나라 현재 근무성적 평정, 자, 줄임말로 근평은, 자, 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 계약을 한다고 하고요.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성과 계약 평가나 근무성적 평가나 평가예요. 자, 평가를 하거나 평가를 받는 건데,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규칙이 다 마련이 돼 있고, 뭐 그 규칙을 여기서 뭐 설명하거나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평가의 그 평가 방법, 평가 대상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성과 계약, 근무성적 평정이 사실 본질이 같아요. 근데 표현이 어렵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281쪽에 4번이요. 다면평가. 자, 다면평가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자, 그리고 공무원 등등의 평가가 다양한 평가 주체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교재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상향평가, 하향평가로 됐는데, 자, 하향평가, 상급자가 하급자에서 평가하는 거 하향평가, 하급자가 자, 상급자를 평가하는 거 상향평가, 그리고 공통평가라는 게 있어요. 동료끼리 평가하는 게 공통평가라 그러는데, 나름대로 뭐 문항이 있고 뭐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교재에 보면 283쪽에 뭐 배점 나와 있고 평가 등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평가를 다 하게 되면은, 하고 평가를 다 받게 되면은 점수를 공개를 해요. 그러면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난 내 점수에 좀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 이의 신청하고 원리가 같아요. 자, 그런데 대학교에 우리 저 수업을 듣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상향 평가를 한다 그러면, 자, 가르치는 사람, 교수에 대한 강의 평가가 상향 평가인 거고, 자,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을 자, 학점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똑같은 기준의 뭐 어떤 표를 가지고, 뭐 표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요. 다만 이제 동료 평가가 없어요. 동료 평가. 내가 내 친구, 내 후배 선배 이렇게 하는 동료 평가가 없다는 게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다면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에서 가장 먼저 실시를 했던 거고, 이제 정보부처로 넘어온 건데요. 이 다면 평가를 해서 뭐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을 받거나 그런 절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5조 역량평가인데 맨 위에 줄이요. 역량이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연계해서 뛰어난 직무 수행을 보이는 높은 성과자, 고성과자의 행동을 말한다. 자, 역량은 조직 발전에 필요한 그 높은, 그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의 행동을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학교로 따지면은 뭐 교수, 교직원, 자, 대학생 중에서 역량을 키우자라고 하면은 뭐 학교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교수도 역량을 키워야 되고, 교직원도 역량을 키워야 되고, 학생도 역량을 키워야 되죠. 자, 그리고 정부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 조직의 발전에 필요한 그 고성과자,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의 행동을 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역량 평가를 받는 게 언제냐? 면접을 볼 때요. 자, 면접을 볼 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저 사람을 우리 조직에서 뽑으면 고성과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역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역량평가는 겪어본 적이 있다 또는 있을 것이다. 자, 인사이동 286쪽에 승진이죠. 자, 공무원들이 사실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승진입니다. 자, 그래서 승진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요. 이건 그런데 공무원만 그런 것도 아니죠. 일반 기업도 똑같아요. 자, 신입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대리에서 과장이 되는 이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288쪽에 이제 파견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이 혹시 공무원이 된다면 파견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89쪽에 감봉. 자, 이거는 안 좋은 쪽이죠. 감봉은 자, 월급을 깎는다는 얘기고요. 290쪽에 해임. 이건 뭐 법을 어기거나 중대한 상황, 중대한 문제를 뭐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법을 어겼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 직위해제. 맨 아래쪽에는 290쪽에
자, 현재 맡고 있는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인사에서 그 배제시키는 거예요. 직위를 해제했다는 건데, 직위를 해제했다는 건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대기 인력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위 해제가 우리가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295쪽에 우리나라 뭐 연봉제, 호봉제라는 이 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공무원 보수, 이런 거, 보수 돈 받는 거예요. 월급이요. 이거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그 공무원의 보수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공무원 만약에 급여를 올린다 이런 얘기가 약간이라도 있기 시작하면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뭐 국회에서 난리가 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보수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는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그 299쪽에 권익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나라 중에 공무원이 되신 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 소청심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의가 있어요. 290쪽, 99쪽에 중간입니다.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거나, 자, 뭐 이런 때 이의를 제기해서 심사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소청심사제도는 행정소송 이전에 좀 거쳐야 되는 거래 가지고, 반드시 뭐 혹시라도 내가 좀 직무 일을 할 때 억울함을 당했다라든가 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소청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300쪽에 고충심사 제도인데, 자, 이 고충심사 제도 중간입니다. 고충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인사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 자,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고충심사라는 거는 내가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심사,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301조 맨 위에처럼 목적이 약간 달라요. 자, 소청심사제도는 정말 공무원 그 개인 공무원의 그 권리, 법적인 권리를 좀 구제해달라는 거, 억울하다의 개념에 이제 가까운 거고, 고충심사제도 같은 경우는 내가 불만을 좀 해결해달라는 얘기.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사실은요. 많이 나는데, 어차피 심사에서 결정된 내용이나 소청심사에서 결정된 내용이나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게 뭐 지금 책에는 그 결정의 효력에 뭐 결정 효력, 소청심사 제도는 뭐 결정 효력이 있고 고충심사 제도는 뭐 기속력, 어려운 말 쓸 필요 없고요. 뭐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심사 제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제3자가 본다는 얘기. 제3자가 그래 너 억울한 게 뭐야? 제3자가 봤을 때 너 불만이 뭐야? 이걸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뭐 너무나 뻔한 얘기긴 한데요. 그 어디냐 하면요. 자, 잠깐만요. 자, 이 307쪽입니다. 307쪽에 이 공무원이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자,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조건 공무원은 제일 중요하고요. 자, 공무원의 단체 활동은 뭐 행동권, 단체 행동권이 좀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이제 유사한 기능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공무원 개인인데 내가 좀 답답하다, 내가 좀 이거는 좀 뭐 조직 안에서 어떠한 문제든 뭐 개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어쩌든 간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뭐 좀 고민을 털어놓는다든가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 좀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를 조합이나 협의회 이름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이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 혼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조합에 얘기할 거야. 나는 협의회에 얘기할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보고 이거는 우리가 너를 대변해 주겠다. 일종의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능이 유사한 경우도 있고 뭐 동아리도 있고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 안의 활동들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 그 다음에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여기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도 좀 상당하고요.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각 사안에 따라서 이거는 좀 많이 살펴봐야 되고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 고발자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 공익신고자 보호가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마지막 영상 이 소청심사, 고충심사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고, 자, 일단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유지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가능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동이 가능하다. 이거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사행정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행정 부분은 알기가 쉬워요. 일단요. 어렵지가 않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공부하기가 그래도 수월한 편에 속해요. 자, 그런데 이게 법을 이제 현행 법령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중요한 법령의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 보실 분들은요. 그리고 중요한 분이 바뀌었을 때, 이럴 때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인사행정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무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론은 아까 영상 그 정도면 다 된 거고, 실무가 그런데 법이에요. 실무가 법이고 제도기 때문에 그 영역을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만 되는 거고, 오래된 제도를 알고 있으면 이건 불리해요. 인사행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바뀐 거, 중요한 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공무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도 관심이 없다. 일반 기업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런 분들은 경영학에서 말하는 인적자원관리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아요. 내용 비슷해요. 어느 부분은 비슷한데 그 딱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그 정년 보장에 대한 거하고, 기업은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 자, 뭐 일감을 가져오느냐, 일을 따오느냐, 뭐 돈을 벌어오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인사행정보다는 훨씬 세부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가끔씩 받는데, 확실히 기업에서 계신 분들 이런 차이는 있어요. 자, 저 사람이, 김영재라는 사람이 100%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쟤는 60%밖에 일을 안 하는 걸까? 그러니까 100은 100인데 제 능력치는 100인데 왜 60만 일하지? 이 60에서 100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거하고, 야, 쟤는 제 진짜 능력치는 뭘까? 제가 진짜 능력치가 100점으로 봐야 되느냐, 80점으로 봐야 되느냐, 60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걸 또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과중한 업무. 야, 쟤는 지금 한 가지 일을 잘해야만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애인데, 제가 지금 세 가지 일을 하니까 80점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자, 돈이냐? 아니면은 뭐 물건을 주는 거냐? 아니면은 휴가를 주는 거냐? 아니면은 뭐 사람을 더 붙여주는 거냐? 아니면 사무실을 뭐 공간을 더 주는 거냐? 뭐 때에 따라서는, 야, 뭐가 필요해? 아, 제가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그래, 그럼 저기 살아. 집을 주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성과, 뭐 우리 기업 조직에 확실한 뭐 인재다. 뭐, 아, 얘는 정말 얘 없으면 좀 아쉽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걸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또 그만큼 또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냉정한 부분도 많아요. 이 사람을 뽑았더니 쓸모가 없다. 그럼 바로 내보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업 같은 경우는요. 왜냐면 고정비가 인건비가 고정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면 빨리 내보내야 돼요. 자, 그런 게 바로 기업의 이제 인적자원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의 인사행정을 일단 뭐 한 40분 정도 만에 이걸 그냥 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재무행정하고 지방행정도 내용은 많아 보이는데 이게 전부 법이에요. 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같은 거 다 전부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를 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들, 하고 싶은 얘기를 따로 몰아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